저기 기반 시설하고 이제 도시 계획 시설이 나오는데요. 이쪽 파트에서는요. 요즘에 이제 문제를 내시는 교수님께서 실무하시는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세요. 예, 그래서 최근에 기출 문제를 보면은 아니 이걸 갖다가 왜 내지 하는데 그 내용 문제 자체가 실무에서 쓰는 문제고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해서 맞추기 힘든 문제들이 많아요.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시험 보기 직전에 정답만 몇 개 외우시면 돼요. 예, 예. 왜냐 그러면 틀리라고 내는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부담 없이 이제 우리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보고 이제 여기서 요약집을 계속 찾아서 체크하는 그 작업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예. 자, 먼저 대표 유형을 한번 보세요. 도시군 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 1번 도시 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 설치할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 그냥 설치할 수 있다. 원래 우리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3번이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등등 도시 지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 그냥 시장 군수가 설치할 수가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번은 이제 틀려 있고요. 2번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예를 들면 학교 부지나 공원 부지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지목이 돼인 토지에 한해서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때는 그 건물도 포함해서 사가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포함이 됩니다. 틀렸고 3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때는 도시군 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나 건물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인접한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일시 사용이다. 인접한이라는 말 나오면 일시 사용이다. 예. 그래서 도로가 설치가 되는 땅은 수용해야 되고 도로 설치를 위해서 세멘, 모래, 철근, 벽돌을 쌓아놓는 일시 사용하는 땅은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일시 사용, 인접한 토지 일시 사용이죠. 3번 지방공사. 지방공사입니다.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 대상인 사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성의를 받아라. 이런 말 없다. 예. 우리가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요. 이건 이제 시행자 지정과 관련되는 건데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사람이 시행자예요. 요 시행자는요. 원칙 자, 일단 시행자를 크게 둘로 나눌게요. 행정청이 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요. 비행정청이 시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청은 다시 원칙적으로 6명이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종시에서는 누가 도로, 공원 설치하는데 시행자가 되는가? 세종시장. 그렇죠?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2명,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도 시행자가 될 수가 있어요. 국토부 장관은 언제 시행자가 되는가?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도지사는 언제 시행자가 될 수 있는가?
광역 도시 계획과 관련될 때. 그러면 이제 행정청이 아닌 자는요, 시행자가 되고 싶으면은요,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돼요. 비행정청은 행정청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비행정청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공공기관하고요, 기관하고 민간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도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돼요. 공공기관 뭐 LH공사나 지방공사 다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은요, LH공사가 행정청인 줄 알아. 아니라니까. 그 공공기관은 비행정청이고요. 또 비행정청 중에서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건설회사, 민간 시행자도 돼요. 근데 공공기관은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지정만 받으면 돼. 아무 조건 없이 LH공사나 지방공사는 그냥 행정청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만 받으면 시행자가 돼. 근데 민간 시행자는 그렇지가 않아. 요건을 갖춘 다음에 지정받아야 돼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 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때 국공유지는 제외. 국공유지를 제외하고도 3분의 2니까 굉장히 많은 동의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동의가 이걸 확보 면적을 소유입니다. 동의가 소유. 토지의 3분 이상을 소유입니다. 소유하고 토지 소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라. 국공유지를 제외한. 그러면 도로를 설치하겠대. 그러면 도로가 지나갈 땅 면적 3분의 2 이상을 지가 능력껏 소유. 국공유지 빼고도 3분의 2.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요. 그러면 이 다음 절차가 이제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정을 받는 거예요. 시행자로 지정받으면 이제 확보하지 못한 면적이 3분의 1이지 3분의 1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회사가 민간 건설회사가 개인 땅 수용하는 일이 바로 이거다니까요. 수용. 그러면 저는 나라 일을 할 때, 각종 수용을 할 때, 저는 주로 수용 보상금을 적게 주는 방향에 서 있겠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수용 보상금 적게 주나? 적게 줘야지만 우리 분양가가 싸지거든요. 산업단지 같은 거. 그런데 이제 반대로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강남의 투자자들 강의할 때 난 정반대로 가르쳐야지. 어떻게 하면 보상을 많이 받는다, 그렇죠? 예. 허점을 잘 알아. 창도 팔고 방표도 팔아라. 그렇죠? 예. 그렇잖아. 창도 팔고 방표도 팔고. 내가 출제할 때는 어떻게 하면 틀리게 만들까? 내가 학생들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하면 저 내일 문제를 찾아낼 것인가? 입장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지방공사는 공공 시행자니까, 그렇죠? 저기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공공기관이라서 이런 동의가 필요가 없다. 면적을 확보하라는 말도 없다. 그렇죠? 바로 그냥 지정받는 거죠. 5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죠, 당연히요.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제기 못하나? 할 수 있죠. 단 상대방이 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상대로 하는 거지. 행정청이 했던 비행정청이 했던 다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고, 비행정청이 한 것은 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에게 행정 심판을 제기해야 된다. 시험 문제 계속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제 1번 문제,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기가 나왔습니다. 틀린 거 찾기. 1번 지상, 수상, 공중 쭉 나오죠.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원칙적인 규정 맞아요. 원칙입니다. 이거 원칙. 2번 열 공급 설비, 방송통신, 시장, 장사, 종합의료, 공공청사 등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그냥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설치하는 것 중에서 주로 나오는 것을 이제 주로 써놨는데, 그렇죠? 예. 방송통신 시설의 대표가 뭐예요? 기지국, 기지국이지. 예. 방송통신 시설 했더니 KBS, 뭐 SBS 생각하면 안 돼. 휴대폰 기지국 하나 설치할 때 도시군 관리계 결정해.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시장이죠.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공공청사 그냥 설치할 수 있다. 3번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설치 기준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 국토교통부령 이름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그게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어. 그 정하고,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그 법률에 따른다. 그렇죠? 4번 도시군 계획시설 관리에 관해서 국토계획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관리할 때 국유재산법에 따른 관리청이 관리한다. 지금 이 4번 지문은요. 여러분들 우리 그 요약집에는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요. 국가가 관리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자체가 관리할 때는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관리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데 대통령령에서 봤더니 중앙관서의장이 관리한다고 돼 있어. 중앙관서의장. 그러면 중앙관서의장이 뭐예요? 그러면요. 법마다 장관들을 부르는 명칭이 달라.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그러고 국유재산법에서는요 중앙관서의 장이 중앙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중앙관서의 장이 같아요. 근데 법마다 다른 거지.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통령령에서는 중앙관서의 장, 지자체가 관리할 때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이건 뭐 틀렸죠, 그렇죠? 4번 틀려 있고 5번 하천 저수지 유수지 방화 설비 사방 설비는 방제 시설. 우리 기반 시설의 종류 소속을 물어보는 문제는 일단 나온다고 보고 외우셔야 되고요.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방제 시설이다. 방제 시설은 일단 방자가 들어가. 근데 방자가 안 들어가는 게 세 개가 있었죠. 하천, 유수지, 저수지. 예. 하천, 유수지, 저수지도 방제 시설이다. 그다음 이제 2번 문제 이렇게 나오죠. 연결로서 틀린 거. 2번에 틀린 거 1번. 폐차장은 무슨 시설? 환경기초시설. 차장으로 끝날 때 주차장이 교통시설이죠. 예. 공간시설. 공간이 넓은 시설 5개 있었죠. 이게 공간시설. 그래서 공공공지. 우리가 흔히 공터라 그럽니다. 공터. 근데 공터도 기반시설에 들어가요. 공공공지입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저수지는 방제시설. 우리 보건위생시설은 제목은 멋지지만 종류는 죽는 데라 그랬죠. 그렇죠? 예.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병원 가서 죽어서 나와요. 3번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하수도, 폐차장, 하천이 뭐예요? 방제시설이죠. 폐기물 처리, 재활용, 수질오염 방지. 일단 또 4번 문제 틀린 거 찾기.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교통시설 맞습니다. 녹지가 공간이 넓죠. 자, 통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자, 방송통신은 왠지 공공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휴대폰 기지국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 방송통신 시설은 어디에 나와요? 예, 방송통신 시설은 유통 공급 시설, 절대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아니다. 예. 학교, 여러분이 가기 싫어하던 데잖아, 그렇죠? 학교 공공문화체육시설. 폐기물 처리는 뭐예요? 환경 기초시설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도시 지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아닌 거. 자, 지금 이 5번 문제는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나와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없이 그냥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한 페이지 분량이 나와요. 한 페이지 분량 나와요. 이걸 내면 학생들이 무조건 틀린다는 걸 알아. 그래서 기출문제 이걸 냈어요. 왜? 합격자 수 줄이려고. 그러면 이걸 공부해서 맞춘다는 게 힘들겠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보충 수업할 때 다른 시험에 냈던 문제 우리 풀어봤잖아요. 그렇죠? 거의 이거 나왔었죠. 전세버스 운송 사업용 여객 자동차 터미널. 전세버스. 그 다음에 장사시설. 그러니까 1번 지문은 규칙에 나오는 거예요. 규칙. 국토계획 시행 규칙에 나오고, 장사시설은 우리 국토계획법에 나오죠. 예, 장사시설 우리가 알고 있어. 국토에 나오니까. 예. 방송통신시설 역시 국토계획법에 나와. 광장 중에서 건축물 부설 광장. 요것도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요거는 규칙에 나와. 규칙. 국토계획 시행 규칙에 나와. 그러니까 1번하고 4번은 국토계획법 시행 규칙에 나옵니다. 예. 그다음 발전시설.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야 되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그냥 설치하는 시설에 발전시설 안 나와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발전시설 그냥 설치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려운 게 5번 지문에 5번 문제 1번하고 4번이 규칙에 나오는 거예요. 규칙. 예. 틀리라고 내기 제일 좋은 게 이거죠. 예. 왜? 틀리라고 내고 싶은데 근거 없는 거 내면은 출제 오류 때고 문제 생기는데, 어디선가 있는 거 근데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도저히 공부할 수 없는 거 대표가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 그냥 설치할 수 있는 기반 시설. 국토계획법 시행 규칙에 한 페이지가 나온다. 이런 것들은 이런 거 한 나올 때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시험 한 달 남겨놓고 그때 몇 개만 외워서 가시면 또 맞춰요. 괜찮아요. 6번 이제 공동구가 나왔습니다. 공동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 틀린 거 몇 번이 틀렸나? 자, 3번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토계획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공동구 관리자하고 그 다음에 시행자가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공동구 시행자, 사업 시행자, 그렇죠? 예.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법조문에 써 있어요. 공동구를 쓰는 사람이 점용 예정자,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3번 틀렸고요. 1번 택지 개발 지구. 신도시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죠. 그중에 택지 개발 지구 있어요. 2번 지문. 공동구 수용 의무입니다.
공동구가 설치됐을 때는 수용해야 할 시설은 모두 수용되도록 해라. 이거 위반하면 처벌 규정이 있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공동구 만들어놨는데 한국전력이 전봇대 세운다. 이거 안 돼요. 네, 4번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점용 비율은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공동구 관리자가 정하되 공동구 관리에 드는 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하게 납부하게 해야 된다. 연 2회 분할 납부. 대통령령이 나오죠. 연 2회 분할 납부. 공동구 관리자는 몇 년마다 5년마다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5년마다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 수립 시행 5년마다. 이건 재검토는 아닙니다. 자, 7번 사업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해야 되는 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분명히 틀린 지문으로 산업단지를 쓸 거야. 그리고 시험장에 보냈는데 국가산업단지가 나왔어. 야, 내가 산업단지 그랬으면은 산업단지 다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예. 아니 그 교수님이 다른 데서 산업단지 넣어놓고 여기 국가산업 보내는 거예요. 공공주택지구 뭐예요? 3기 신도시, 그죠? 정비구역. 국가산업단지는 해당 사항 없고 도청 이전 신도시 전라남도 도청이 무한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도청 신도시 200만 초과. 그러면 국가산업단지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8번에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해서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위험한 거하고 지저분한 거. 위험한 거 뭐야? 가스관. 그다음 지저분한 거 하수도관. 그렇죠? 그러면 이 8번 문제는 시행령이 있는데요. 이게 시험에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시험에 나오기 전에 다른 시험에 이 교수님이 내신 거예요. 공동구가요. 국토계획법에서 법조문수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공동구에 관련 법하고 시행령 규정 수가 제일 많다고 공동구가. 그러면 중요해서 많을까요? 아니야. 다른 기반 시설은 다 특별법에 있어. 도로는 도로법, 철도는 철도법, 그 다음에 주차장은 주차장법 다 있어. 딱 하나는 특별법이 없어요. 공동구는 없어. 그래서 공동구는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에 써놓은 거죠. 중에 써놓은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떤 문제를 내면 틀릴까 고민하시다가 하나를 발견했어요. 시행령에 공동구를 설치할 때 의무적으로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두 개가 있다. 위험한 가스관, 지저분한 하수도관이에요. 이걸 다른 시험에 냈는데 사람들이 막 틀리고 막 그러니까 신났어. 그래서 제가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예상 문제에다가 넣고 혹시 시험 나오면은 가스관이나 하수도관 보이면 그거 찍으세요 그랬거든요. 가스관, 하수도관. 근데 가스관 나왔어. 그 다음에 보니까 이분이 또 내고 있는 거 다른 시험에 또 나오겠다 싶어서 또 가스관, 하수도관, 또 하수도관. 그 다음에 안 나올 줄 알았지만 또 났어. 지문에다 냈어. 고르기가 아니라 지문 안에다가 냈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문제집에 나중 들어왔지. 그러니까 뒷북 치는 게 아니라 미리 입구를 막고 있는 거야. 너 나오기만 기다렸다 하면서. 뒷북 치는 문제는 별로 안 좋죠. 자, 9번 문제 보세요.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가 나왔습니다. 1번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 공사를 완료할 때는 지체 없이 공동구에 소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 위치를 일간신문에 공시해야 된다. 1번 지문은 기출문제 나왔다가 학생들이 많이 실망을 했던 문제들. 지금 9번 문제 그 1번 지문은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행령 구석에 나와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성질의 그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랬는데 이분이 맞췄어요. 어떻게 맞췄냐 그랬더니 교수님 국토계획법에 이 공시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공고라든가
열람이란 말이 나오지 공시라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맞췄어요. 그래서 일간신문에 공시하는 게 아니고요. 예.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에 그 공동구에다가 넣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일간신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많을 때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간신문에 공시란 말 들어봤어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일간신문에 공고라고 썼으면 그분이 틀렸을 거야. 그렇죠? 예, 공시란 말 써서 이분이 찾아냈어요. 말이 안 된다고. 기출문제 만드신 분이 잘못 만드신 거지. 틀리지만 그렇죠? 예. 안 쓰는 용어예요. 1번 일단 틀렸고요. 2번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 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 철거해야 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 뭔지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전봇대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전봇대를 세워놨는데 요 도로 밑에다가 이제 공동구를 설치한 거예요. 공동구. 그러면 이제 전봇대는 없애야 되지. 없애고 전기선을 이 안으로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 시설 뭐예요? 전봇대. 사업 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저것을 전봇대를 철거해야 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해야 돼. 그래서 이 옆에다가 이 땅 파가지고 다 구멍 뚫어놨던 거 있죠. 다 메워야 된다고. 3번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 사업의 실시 계획 등이 인가 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부담금 납부를 통지해야 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예. 4번 공동구 관리자 공동구 안전 유지 관리 계획 변경할 때는 미리 협의와 심의를 거쳐야 되고 공동구 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맞아요. 어떤 분이 예전에 질문했었어요. 왜 1년에 1회 이상입니까? 그래서 2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라면 점검 1년에 몇 번 하고 싶어? 한 번이요. 그럼 당연히 법도 한 번이지. 그렇지. 1년에 1회 이상. 그렇죠? 예. 자기는 뭐 한 번 하고 싶으면 아무 2번 시키려고 그래? 예. 뻔한 걸 물어보고 있어. 예.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이제 광역시설. 우리 광역자가 나오면은요. 2개 이상 도시를 전제로 할 때 광역시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도로가 서울시에서 뺑뺑 돌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이 도로가 옆에 서울에서 경기도 구리시로 넘어갔다. 2개 이상 도시를 전제로 하죠. 이럴 때는 광역시설이라 부르는 거예요. 시설. 그래서 틀린 거 찾기. 5번 지문.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다른 데 냈던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특강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문제집에 다 들어가 이상하게. 그래서 올해는 이걸 갖다가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어. 그래서 특강한다고. 비밀이야.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국토부 장관이 설치, 관리할 수도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시험 범위에서요. 국토부 장관 나오면은 앞에가 거의 다 국가계획이 나와 있었다고. 그러니까 국가계획 나오면 뒤에 국토부 장관인데 국가계획이 나와도 국토부 장관이 아닌 게 이 조문이에요.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KTX 설치 관리는요. 국가철도공단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설립된 법인이죠. 예.
SRT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SRT 주식회사 SR 설립된 법인 SR이라고 있습니다. SR 오늘 SRT 타고 왔어요. 타고 오면서 국가계획으로 설치한 광역시설이 설립된 법인 국가철도공단이 설치 관리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지나자면서 다 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 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자, 그래서요. 지금 거기 틀린 거 찾기에서 일단 5번이 틀렸고요. 1번 보세요. 광역시설의 뜻 나왔죠?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한 시설로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시설이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걸치는 시설이나 공동 이용 시설. 근데 시험에서는요. 지금 광역 시설을 대통령령에서는 2개로 구분하고 있어요. 공동 이용 시설. 우리 기본서에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걸치는 시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역 시설이요. 공동 이용 시설이 있고 걸치는 시설이 있다고요. 그러면 전체 기반 시설을 둘로 쪼개야 돼. 우리 기반 시설의 종류 있었잖아요. 그걸 딱 절반은 공동 이용 시설로 가고 절반은 걸치는 시설로 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또 다시 쪼개서 외울 수 있느냐? 저는 힘들다 뽑아. 근데 이것이 갖다가 지금 아직 유일하게 시험 안 낸 게 이거예요. 이 광역 시설이 걸치는 시설이냐 공동 이용 시설이냐 이거 아직 시험 한 번도 안 냈어요. 근데 이것을 다른데 냈던 것을 제가 딱 하나를 봤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기반 시설의 종류 절반은 공동 절반은 걸치 시설인데 절대 외우지 마시고 딱 2개만 기억해. 걸치는 시설 2개만, 녹지하고 광장 2개만 기억하면 돼요. 녹지하고 광장은 걸치는 시설이다. 나머지는 상식으로 알아요. 자, 도로가 공동 이용 시설일까 걸치는 시설일까? 2개 이상 도시에 걸치는 시설. 철도 걸치는 시설.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대충 이렇게 보면은 여러 도시를 지나가는 것들은 다 걸치는 시설이야. 여러 도시를 지나갈 수 있으면 다 뭐라고? 걸치는 시설인데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따로 외워야지만 되는 게 이거야. 녹지와 광장은 걸치는 시설이고 요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작년이나 그때 웬 누님께서 교수님 왜 녹지와 광장은 걸치는 시설입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걸 학문적으로 설명하려면 밤을 새야 돼. 학문적으로 설명 어떻게 하면 밤을 새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학문적으로 설명 밤을 새야 된다 했더니 저보고 학문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잘 씻으라 그랬어요. 자, 이 2개 있잖아요. 이렇게요. 위에 있을 때 학문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2개만 기억하는데 왜 광장이 걸치는 시설인가? 여의도 광장에 갔더니 플랜카드가 걸쳐 있어. 걸치는 시설이구나. 녹지가 왜 걸치는 시설인가? 추운 겨울날 술을 한 잔 걸치니까 몸이 녹지. 걸치는 시설이구나. 그랬더니 또 비난을 하는 거야. 학문적으로 가르쳐 달라니까요. 밤을 새야 돼. 그래서 일단 중요하지 않으니까 2개 기억하시고요. 거기까지 봤다. 그래서 공동 이용 시설, 걸치는 시설. 그다음 2번은 체크를 해야 돼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죠. 광역 시설의 설치 관리는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왜? 도로가 서울에서 뺑뺑 돌면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이게 옆에 있는 도시로 넘어가면은요 광역시설이 돼. 그렇죠? 그래서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는
광역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은 근본적인 차이가 없거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6명 시장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가 있고요. 동그라미 4번은 이제 시사적으로 이제 문제를 내는데요. 폐기물 처리 시설, 바로 쓰레기 소각장을 말합니다. 이걸 어느 한 도시에 설치하면 인근 도시가 다 같이 쓰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설치 비용이나 환경 오염 방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지원하여야 한다. 자금을 지원해야 된다. 그건 지금 인천에 거기 쓰레기 소각장 있잖아요. 그 인천 쓰레기만 태우는 거 아니거든. 서울, 경기도 다 태우거든요. 그 인천에다 지원해야지. 인천이 이제 반입 금지시키겠다 막 그래. 돈 더 내란 얘기야. 그다음에 11번. 난 이상하게 인천은 내가 잘 안 가게 되더라니까. 인천 이상하게. 인천 가느니 차라리 나는 부산을 가거든. 바다가 부산이 더 좋아. 그래서 인천보다. 그래서 인천 잘 안 가게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컨설팅 의뢰 받은 거 있으나 있고 하고 막 그러는데 별 재미가 없어. 부산은 재미가 없어. 11번 단계별 집행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자,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요약집을 한번 잠시 펴보세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피는 겁니다. 뒷부분일 거예요. 69페이지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나오죠. 그 뒤에 보면 절차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73페이지에 시행 절차가 나오죠. 예.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서는요, 출제 1순위가 요 시행자예요. 시행자. 이게 출제 1순위라고. 자, 우리 절차 보세요. 기반 시설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랍니다. 그러면 기반 시설 명칭이 뭘로 바뀌어? 도시군 계획 시설로. 그러면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뭐라 그래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지.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알아야 돼요. 기반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 기반 시설의 명칭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고,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이 결정이 되면 그 땅을 우리는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라 그래요. 학교 부지, 공원 부지. 이때부터 행위자인 시작돼요. 그러면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러면 단계별 집행 계획은 누가 수립하는가? 6명 시장 군수.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권자가 수립해요. 예외적으로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도 수립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할 때요. 우리가 포함시키는 거 2개 기억나십니까? 이제 앞으로 와서 그 포함시키는 게 기억이 나야 돼요. 69페이지. 그래서 포함시키는 거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을 포함해서 수립을 하죠. 이때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 내에 수립하고, 다른 법률에서 의제될 때는요 2년 내에 수립할 수가 있죠. 다른 법률에 의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예를 들면 정비 사업할 때 도로 설치 결정, 그다음에 뉴타운 사업할 때 도로 설치 결정, 도시재생 사업할 때 도로 설치 결정하면 그때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 계획은 2년 내에 수립하면 돼. 원칙은 3개월 내에 수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협의와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는 나오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나오지 않는다.
반대로 심의가 나오는데 협의가 안 나오는 게 있었죠. 두 개를 기억해야 되죠.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심의는 나오는데 협의가 안 나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구분은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고 1단계는 3년 이내 해야 될 계획, 2단계는요. 3년 이후에 해야 될 계획이 2단계에 나옵니다. 그러면 매년 2단계를 검토해서 1단계에 포함시킬 수가 있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공고를 할 때는 6명 시장 군수만 공고를 할 수가 있고요.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공고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딱 있습니다. 함정. 출제 교수님들이 다른 시험에 냈던 함정을 다 모았어. 단계별 집행계획의 함정. 첫 번째, 공청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OX로 대답해 보세요. 시장 군수가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X.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청취가 안 나온다. 의견 청취란 말이 안 나온다. 시장 군수가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계획안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을 시켜주고 의견이 있는 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것을 반영해야 된다. X 이런 말 없어. 그렇죠? 단계별 집행 계획은 승인이란 말이 없다. 시장 군수가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단계별 집행 계획은 수립은 나오지만 승인이라는 말이 없다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단계별 집행 계획은 실효라는 말이 없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3개월 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립하지 않았을 때는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X 이런 말 없다고요. 예. 자, 이렇게 함정 기억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요약집의 70페이지의 4번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 안 된 경우 6명 시장 군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시설 중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이 얘기는 뭐야? 1단계도 수립 안 됐다는 얘기야. 3년 내에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할 계획이 없어. 또는 1단계 집행 계획은 수립했는데 봤더니 그 안에 이 시설 설치 계획이 빠져 있어. 요랬을 때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예를 들면 그 학교 부지에서 확실한 것은 3년 안에 학교 설치할 계획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 학교 부지로 지정된 땅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학교 설치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조촉되지 않는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3년간 쓸 가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학교가 들어서면 기존 건물은 철거당하는데 3년 더 쓰기 위해서 기존 건물을 고칠 필요도 있죠. 개축이나 재축할 수 있다. 요 이 되십니까? 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까먹기 전에 다시 1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까먹기 전에. 예. 단계별 집행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입니다. 옳은 거 찾기. 1번 단계별 집행 계획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 내에 수립해야 되죠. 어째 3개월이죠. 예. 다른 법에서 의제가 될 때는 2년 내고 1번 틀렸고 정비법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년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번 시장 군수가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한 때는요. 도지사 승인 안 나온다 그랬죠? 예. 4번 5년 내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3년 내에 시행할 때가 1단계죠.
5번 6명 시장 군수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미리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을 들어라. 심의는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또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실시 계획을 보겠습니다. 실시 계획. 자, 그 12번의 실시 계획 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요약집을 잠시 펴서 실시 계획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71페이지가 실시 계획이 나와요.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이 실시 계획입니다. 시행자는 실시 계획을 작성하는데 설계도서, 자금 계획 등을 밝히거나 첨부해라. 실시 계획 인가권자 원칙은 누구야?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은 언제 인가권자가 되는가?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로 지정해서 시행자가 된 자가 실시계획 작성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누구야? 두 명이죠. 비행정청에 해당하는 사람 2명, 공공기관이나 민간 시행자잖아요. 공공기관이나 민간 시행자는 지자체 일을 모르죠. 그래 누구의 의견 들어야 돼? 6명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가로 3번에 이제 실시 계획의 시료가 나오죠. 시료. 실시 계획 시료는 제가 한번 가볍게 설명드렸지만 이번 달까지는 설명 안 할게요. 그 시료. 왜? 이거 가르치다가 이제 모든 게 다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은 거기에다가 7년의 동그라미 쳐놔요. 예. 그다음 그 세 번째 줄에 5년도 동그라미 쳐놓고요. 5년 동그라미, 7년 동그라미 쳐놓고. 제일 겁나는 게 10원짜리 동전을 잔뜩 쌓았는데 한 개 더 올리려다가 전체가 무너질까봐 걱정스럽다.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체크만 해놓고 가로 3번은 체크만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12번 문제. 자, 실시 계획에 따른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찾기입니다. 5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실시 계획 인가하고자 할 때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 4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14일입니다. 20일이 아니라. 일단 5번은 틀리긴 했는데 예전에 20일로 한번 낸 적이 있어서 나온 거였죠. 그러면 14일을 20일로 내는 문제는 치사한 문제인가 수준 높은 문제인가? 치사한 문제. 예전 나온 적이 있어요. 기출문제. 자, 1번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 계획에는 설계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등을 포함해라. 맞아요. 그다음에 2번은 뭐냐면 실시 계획 인가할 때는 조건부 실시 계획 인가도 가능해요. 개발 행위 허가, 조건부 개발 행위 허가 가능하죠? 그 규정을 여기다 준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할 때 조건부 개발 행위 허가하는 규정을 실시 계획 인가할 때 준용한다고요. 그래서 조건부 실시 계획 인가도 가능하다. 3번 공사를 마쳤을 때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인가권자인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시장한테 준공검사 받고요. 공사 다 했을 때는 준공검사. 준공검사는 국토부 장관은 못해요. 그 다음에 4번 실시계획 고시가 있었을 때 우리 이거 공부했죠.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자, 우리 수용의 일반법은 뭐예요? 공치법. 공치법은 사업 시행자는 언제 수용권을 취득하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라고 인정을 받았을 때. 그러면 공익사업이 인정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사업인정. 사업인정 고시. 그래서 공익사업이라고 인정받는 것을 사업인정이라 그러고 우리 공치법의 대원칙 공익사업이 아닐 때는 수용권을 안 준다는 거야. 그래서 공치법상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수용하고 싶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국토부 장관한테 찾아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라고 인정받고 와야 돼. 이걸 사업인정이라 그래요. 근데 사업인정 고시가 있을 때 수용권 주는데 다른 법률에 개별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 특별 규정 우선 적용해줘요. 이게 바로 공치법 적용의 특례.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서는요, 시행자가 지가 땅 팔 계획, 실시 계획 작성해서 고시만 하면은 공익사업이라고 인정받은 것으로 봐서 수용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 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즉 수용권을 취득한다. 배웠죠? 도시개발법에서는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였죠. 예. 여러 번 설명해도 가슴이 와닿지가 않아. 그렇죠? 어차피 또 할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예. 그래서 기에 못이 박히도록 설명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오늘 실력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10월 말에 실력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객관식 문제 중에 기출 문제를 풀 때 충격을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기출 문제는 10월 말의 난이도야. 예, 7월 달의 난이도가 아니고. 예. 그래서 그거 우리가 10월 달쯤 가면 그 기출 문제가 이제 쉬워진다고. 예. 그래서 그런 어째 시차 때문에 그래요. 시차 때문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보다 더 꼼꼼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풀지는 못합니다. 요약집까지 다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요약집도 본인이 셀프로 안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수업 시간에는 그래 저하고 강제로 보니까 또 체크를 하게 돼. 강제로. 우리 보통 이걸 갖다 끌고 간다 그럽니다. 강제로. 예, 결승 지점까지 본인이 잘 못 뛰니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업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그 결석을 하지 말아셔야 되겠죠. 네. 결석 안 하시고 오면은 점점 이제 신봉사가 눈을 뜨듯이 눈앞이 밝아지는 시기가 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셨죠? 비 피해 안 당하시게 이제는 우리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야 돼. 낙엽에 맞아서 중상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특히 이제 장마철에 조심해야 됩니다. 미끄러지거나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제가 몇 년 전 장마철에요, 맨홀 뚜껑을 밟았다가 무릎이 돌아갔어요. 여름 비 올 때는요, 비나 눈 올 때는 맨홀 뚜껑이 제일 미끄러워요. 조심하셔야 돼요. 피해가야 돼요. 무릎이 돌아갔다니까. 예, 미끄러져가지고 어이없죠. 예. 그래서 이제는 옥체를 보존하셔야 돼요. 수험생의 몸은 옥체야. 옥체를 보존하셔야 돼요. 이게 옆에서 선생이 되잖아요. 잔소리가 늘어나. 잔소리가. 왜? 그냥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 하기 뭐합니다만은 불안해. 학생이 불안해.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사고 안 당한 위험한 데 가지 마시고. 아셨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